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합성고무하고 합성섬유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합성고무는, 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소프렌을 주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요. 탄화수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중결합을 두 개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컨주게이티드 되면서 양쪽으로 부가결합을 하게 됩니다. 첨가결합을. 자, 그러면 탄성이 크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 자외선에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항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가항을 하게 되면 이런 황들이 어떻게 돼요? 황의 결합을 이루어 가지고 점점 강한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내구성, 내마모성 뭐 이런 또는 내아픔성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 가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보시면 자, 가항고무, 가황은 고무에 배게 대하여 얼마? 0.5에서 5 정도를 황이 반응했을 때 일어나는데, 자, 너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된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구성이 좋은 고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최적 숙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옵티멀 큐어링 이렇게 돼 있어요. 큐어링 그러면 자, 뭐 숙성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겠지만 뭐 이제 큐어링 그러면 건축에서는 콘크리트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양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잘 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큐어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5에서 10 정도의 황이 반응했을 때 인장 강도가 가장 크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되었으면 뭐라고 한다? 과숙성되었다고 한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적 숙성을 하려면 그리고 최적 강도 영역을 가지려면 자, 황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첨가제를 적정하게 선택해서 첨가해야 되겠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항고무의 성질이 나와 있는데 가항한 것은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가교화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 가항고무는 아세톤으로 추출하면 일부 황이 녹아 나오더라 라는 얘기고, 자, 인장 강도는 자, 황의 양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라는 얘기죠. 상승합니다. 그리고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떨어지지만 자, 얼마 이상에서 20% 이상에서 다시 증가하더라. 참조해 주시면 되겠네요. 천연고무는 열과항은 몇 도씨 이상에서 120도씨 이상에서 실시하고 온도가 높고 시간이 길수록 결합한 황의 양은 증가한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항제로 자, 금속산화물에 산화화연 또는 산화마그네슘, 탄산화연 자, 이런 것들이 또 그 다음 지방산, 올레산이나 스티아린산이 같이 첨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항고무는 자, 천연고무보다 어떻게 돼요? 가항고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재료적 성질로 본다면 가항의 양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인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성, 자, 뭐라고 합니까? 터프니스라고 하죠. 터프니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변형의 강한 성질을 우리가 자, 인성이다. 그러면 이 터프니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있는 것은 가항고무 또 이제 어떤 것도 인성이 강합니까? 강철 이런 것들의 성질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인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탄력이 있으며 연화되지 않고 고온에 잘 견딘다. 좋은 탄성이 있고 유동적이다. 그리고 타이어와 같은 복잡한 모양의 주조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저가항고무는 1에서 3%. 그래서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아서 우리가 고무밴드 또 타이어 안쪽에 튜브로 쓰인다. 이런 얘기고요. 중가항고무는 좀 단단하지만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뭘로 쓰여요? 타이어용으로 쓰인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항량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한다? 인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요양이 줄어들면 탄성적 성질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합성고무와 천연고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연고무는 자, 요즘 뭐 이제 천연고무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죠. 침대 매트에 까는 것도 나오고, 자, 저온 탄성, 가공성, 연인성, 인장 강도가 우수하더라. 자, 이런 얘기고요. 근데 합성고무는 상대적으로 물에도 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유성, 자, 그 다음 내열성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품질이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대표적인 합성고무에 뭐가 있습니까? 부타디엔이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부타디엔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었고요. 자, 부타디엔, 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CH2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넘겨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부가중합이 일어난다 이랬죠. 그래서 이것이 단위체가 돼가지고 반복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부타디엔 고무다, 이런 얘기고요. 자, 분할하고도 하더라. 그 다음 이제 지글러 촉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스타이렌하고 하면 스타디엔, 부타디엔 고무가 된다. SBR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발탄성, 내열성, 내한성이 우수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발열성이 얕기 때문에 보통은 뭐하고? 천연고무하고 블렌딩해서 사용한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클로로프렌 고무가 나왔습니다. 자, 거기 자, 부타디엔에 2클로로 13 부타디엔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염소가 붙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단량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합반응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벗겨져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뭐다? 클로로프렌 고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염소를 바꿔놨더니 자, 여기 자, 그래서 이 클로로프렌의 중합체로는, 공중합체로는 뭐가 있다? 네오프렌, 또 폴리클로로프렌 등이 있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클로로프렌은 자, 이것을 또는 뭐라고도 해요? 네오프렌의 일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드라이 타입으로 2종류, 그 다음 라텍스 타입으로 13종류가 있는데, 자, 성능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G 타입, 그 다음에 W 타입, 특수 타입이 있더라. 자, 이런 얘기고요.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합 온도가 높을수록 트랜스 1사 결정성이 저하되고 결합량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 이 녀석은 클로로프렌 고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 공기나 오존의 산화의 내구성이 좋고 인장 강도가 크고 뭐가 좋다? 내구성이 큽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 특성이 좋네요. 클로로프렌 고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뭐가 떨어지느냐? 그랬더니 NBR보다는 다 좋은데 NBR? 그럼 이것은 뭡니까? 자, NBR은 아크릴로 나이트릴 부타디엔 고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이트릴 뭐다? DN 러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공중합체네요. 이렇게 아크릴로 나이트릴하고 뭐하고 부타디엔하고,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이 녀석은 뭐가 좋더라? 내유성이 우수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유성이 우수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점이 있어요. 멋에 대해서는 내열이나 내수성에는 약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클로로프렌은 다 좋은데 뭐가 떨어져요? 내유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자,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부타디엔하고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약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으면 멋에 대해서 자외선에 약하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하이드로제네이티드 했습니다. 를 첨가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HMB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하이드로제네이티드 NB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녀석은 뭐보다 NBR보다 내열성과 내수성이 좋아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성이 좋은 고무가 되는 것이죠. 내열성, 내오존성이 좋아집니다. 내열성, 내오존성이 좋아진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클로로프렌은 자, 라텍스로 장갑이나 피복 제품도 제조하고 여러 곳에 쓰인다 이런 얘기죠. 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타이어로는 안 쓰이고 전선. 자, 그 다음 케이블. 왜 그래요? 자, 5개 전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햇볕을 많이 떼죠. 많이 쬐기 때문에 자, 절연을 유지하면서 형상을 유지하고 강하게 구리나 또는 알루미늄 전선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오존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자외선성이나. 그래서 자, 그 다음 구도 뒤축, 공업용 호스, 벨트 등으로 사용되더라. 참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이소프렌과 이소부틸렌의 공중합체를 뭐라고 한다? 부틸고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부틸고무는 자, 10번 기체 투과성이 작기 때문에 자동차 타이어의 내부 튜브의 원료가 되더라.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내노화성, 내오존성, 전기절연성이 뛰어나지만 반발탄성은 부족합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0번 할로겐화 부틸고무는 부틸고무 용액에 할로겐화를 작용시킨 건데 자, 이것은 이제 나머지 물성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염화부틸고무, 브로마부틸고무 등이 만들어지더라. 참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우레탄 고무가 나와 있네요. 자, 뭘 가지고? 우레탄의 성질을 이용해서 고무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우레탄 폼. 자, 이것은 인장 강도가 천연가죽보다 높다. 그래서 가령 인조가죽 대용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내구성, 내열안전성이 좋고 그 다음 자, 경도가 좋고 내마멸성, 내유성, 탄성, 내용매성 또 전기절연성 자, 좋습니다. 근데 알칼리에만 약하더라. 그래서 어디에 쓰이느냐 그랬더니 자, 타이어 표면 가공하든가 또는 우리 신발 있죠. 그 신발 뒤에 어떻게 됩니까? 탄성을 갖게 하는 것 또는 우리 신발 밑창 있죠. 운동화 같은 거 밑창에 뭐가 들어갑니까? 우레탄 고무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리콘 고무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내열성과 탄성, 내수성, 내한성, 전기적 성질, 내약품성 다 좋죠. 자, 그래서 자, 내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 넣었어요? 플로로 알킬기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FPM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자, 불소고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기기 완충제나 전기 절연품이나 또는 자, 전선 및 케이블 등에 사용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액상고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액상고무라고 하는 것은 자, 폴리부타디엔 어느 정도 1000 정도 단위체를 갖는 것에 그 양쪽에다 관능기를 넣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SH나 OH나. 그래서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 용도로 목적으로 화합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고무는 이제 주로 목적이 탄성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일레스틱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섬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늘고 길게 연신성이 있어서 길게 뽑아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뭐가 강해야 되겠습니까? 인장 강도가 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시에 물과 용매에 침해되지 않고 자, 마찰에 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성질에는 자, 여러 가지가 있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폴리아미드. 자, 펩타이드 결합한 것을 요 펩타이드 결합한
화합물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이드라고 한다. 이런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요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속하는 것들은 뭐다? 나일론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일론 6, 나일론 12, 나일론 11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계환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쪽은 NH2가 있고 한쪽은 COOH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나일론 6나 나일론 12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자, 나일론 6는 자, 아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산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탄소 수에 따라서 자, 6,6 또는 6,1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 6는 어느 쪽의 얘기고 아민기 쪽의 얘기고요. 그 다음 뒤쪽 10은 뭐다? 뒤에 있는 탄소의 개수다 이렇게 됩니다. 산의 탄소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특성을 보죠. 나일론. 자, 특성을 보시면 자, 아밀란 섬유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리아 나일론의 준말이죠. 콜론에서 나온 말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타이어드, 심, 코드.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 의류, 가령 스타킹 같은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나일론 섬유를 가지고 의류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강도를 요구할 때 나일론을 쓰죠. 아니면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쓰든가. 자, 그래서 자, 거기 나와 있는 그리고 또 어디? 우리 이제 빨랫줄이라고 하죠. 뭐 주황색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밧줄 만든 거 이것이 뭐다? 나일론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플라스틱 등으로 씁니다. 그런데 페놀, 크레졸, 포름산의 용제에 녹고 산에 그렇지만 산에는 침식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열적 성질은 한 150도씨까지 견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온에서 물, 아세트산, 알코올 등의 침해를 받고 130도씨 이상에서는 안정제를 첨가하지 않으면 변색되더라. 참조해 두시고요. 자, 그냥 대략 느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질환성은 보통이고 물 흡수성이 있더라. 자, 이런 얘기죠.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폴리에스테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뭐하고 산하고 알코올하고 합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에스테르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폴리에스테르에 쓰이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디메틸 테레프탈레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디메틸이니까 여기에 뭐가 있고 H3가 붙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뭐하고 에틸렌 글리콜하고 자, 이렇게 해서 축합 반응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에스테르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뭐다? 폴리에스테르다 이런 얘기고요. 자, 특성을 보죠. 자, 아크릴 섬유와 나일론과 같이 아크릴 섬유, 그 다음 나일론과 함께 3대 합성 섬유이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자, 합성 섬유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뭐하고? 테레프탈 산하고 그 다음 에틸렌 글리콜의 중합에 의한 방사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것의 성질을 보시면 기계적 성질이 좀 높아요. 150도, 170도까지 좋은 기계적 성질이 유지되고 그 다음 내용제성, 무슨 말입니까? 잘 녹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자, 직물을 만들 때는
자, 이거 가지고는 쓰는 일이 별로 없고, 모직이나 또는 실크하고 섞여서 혼방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섬유가 광택이 상당히 좋고 매끄럽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강도도 좋고요. 자, 그 다음, 내수성이 좋고, 주름이 잘 가지 않으므로 섬유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자, 앞에도 말씀드렸죠? 폴리에스테르는 어디에 사용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필름에. 자, 사진을 인화하는 필름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쓰인다고 그랬어요? 마그네틱 테이프. 그렇죠? 자, 이런데 필름으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크릴 섬유가 나와 있네요. 자, 이것은 뭘 가지고? 아크릴로 나이트를 가지고. 자,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자, 요 녀석 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자, 무슨 중합했어요? 현탁 중합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노머를 물에 섞어가지고, 물에 섞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현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촉매의 반응에, 수용성 촉매를 이용해서 반응을 시키는 것을 현탁 중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합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령 뭐가 있고, 모노머만 넣었다. 그러면 무슨 중합이 있고, 괴상 중합이 있고, 그 다음, 물을 용매로 했다. 그러면 뭐예요? 현탁 중합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에다가 지용성, 자, 물에 녹지 않는 것을 섞어가지고, 자, 에멀전 중합도 있죠. 자, 에멀전 중합을 하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계미널 활성제가 첨가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각각의 중합의 특징마다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건 이제 차차 문제를 보면서 볼 기회가 있겠죠. 자, 이것은, 자, 아크릴 섬유라고 하는 것은, 자, 촉감이 양털하고 비슷합니다.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당연히 합성이니까, 자, 좀도 먹지 않죠. 자, 그래서, 자, 이건 폴리에스테르 나일론처럼 내우성, 내마멜성, 내마모성, 그 다음에 기계적 성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써요? 인조 카펫에 쓰죠. 양탄자에도 쓰이고요. 자,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뭐하고? 무명이나 양털. 자, 뭐예요? 목화다 이런 얘기죠. 면, 양털, 모직이죠. 그 다음 비스코스하고 혼방해서 양장지, 양복지, 특히 어디? 내피. 또, 스웨터. 이제, 기본적으로 모직으로 짜면 비싸니까 아크릴 섬유를 혼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캐시미론이라고 많이 어머니들이 많이 압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정전기가 크죠. 그래서 그런 섬유로 된 것을 입으면 상당히 옷을 벗고 입을 때 정전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폴리비닐 알코올 섬유도 있네요. 자, 폴리비닐 알코올은 이제 어디에 많이 쓰냐면 우리 딱풀 있죠? 접착제로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이것을 황산이나 황산나트륨으로 습식 처리해가지고 방사를 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OH기가 어떻게 됐어요? 아세탈화돼서 물에 용해되지 않는 중합체가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것을 직물 섬유로 쓰면 보통 뭐라고 하느냐? 비닐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쓰인다.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폴리비닐 알코올은 흰색 가루로서 물에는 녹지만 유기용매는 녹지 않으므로 수용성 접착제, 자, 수용성 포장 필름을 제조하는 데 쓰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딱풀 말씀드렸죠. 요게 요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폴리우레탄이 나와 있네요. 자, 폴리우레탄은 자, 이것은 아마이드하고 에스테르하고 결합이 혼용된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레탄 결합 이렇게 그래요. 자, 거기에 뭐가 있어요? NH하고 그 다음 에스테르의 성질인 COO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결합을 띱니다. 그래서 자, 섬유소보다 강하기 때문에 뭘 만드는 데 쓰였어요? 브러쉬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자, 그 다음 스펜덱스. 자, 이건 또 탄성을 갖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스펜덱스에도 쓰이고, 자, 앞에서 우리가 우레탄 고무 이렇게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영복 등에 쓰이고,
자, 내구성이 대단히 커서 또 어디에 쓰여요? 자, 물속에서의 흡수도는 2%이다. 자, 내구성과 전기 절연성이 크고요. 절연성이 크고요. 그 다음 이거, 자, 우레탄 폼을 만들면 폼이죠. 뭐보다? 스티로폼보다. 폴리스티렌으로 폼을 만들죠. 폼보다 이 녀석의 열전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화학으로 폼을 만든 것 중에서 열전도율이 가장 낮은 단일재로 쓰여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자재로도 많이 쓰이고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폴리메타, 페닐렌, 이소프탈, 아마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뭐라고도 한다? 아라미드라고도 한다. 드퐁에서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내염, 내열, 자기소염성. 자, 그래서 열에도 강하고 또 한 가지 무엇에도 강합니까? 충격에도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미드 섬유는 굉장히 인장 강도도 강하고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탄복으로도 쓰이고 또 어디? 항공기 또 그 다음 소방관의 방호복으로도 쓰이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뭣도 있고 카보네이트 섬유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레이온도 있고 아세테트 레이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등도 있고 여러 가지 섬유가 있다.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합성 연료가 나와 있네요. 자, 염료의 구조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염료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이 뭐와 뭘로 되어 있다? 발색단과 조색단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발색단이라고 하는 것은 색의 본체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얘기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령 자, 빛의 사면색 그러면 RGB인데 레드, 그린, 블루인데 자, 그냥 색의 삼원색으로 하죠.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런 빛이 쪼여져 있을 때 자, 어떤 물질에 닿으면 특정 파장들은 다 흡수되고 흡수되지 않는 파장만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을 뭘로 본다? 색이라고 느껴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특정 파장 흡수하고 색만 반사해서 색을 띠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발색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아조기, 자, 그 다음 발색단이 어떤 것들인지, 그 다음 카르보닐기, 자, 이중결합들이 다 있죠? 그 다음 니트로스기, 그 다음 옥시아조기, 에틸렌기, 니트로기, 그 다음 티오카르보닐기, 전부 다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뭐다? 발색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조색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염착, 섬유에 잘 붙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염료가. 그리고 동시에 빛깔을 진하게 나타내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조색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조색단은 자, 거기 나와 있는 부착할 수 있도록 관능기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NH2, 그 다음 하이드록시기, 카르복실기, 그 다음 어떤 거? 술폰산기. 자, 이런 것들은 뭐다? 조색단이다. 그러니까 섬유가 있으면 여기에 화학적으로 붙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중결합을 통해서 이중결합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 빛의 특정 파장을 흡수하고 특정 파장을 반사하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발색단. 자, 이런 염료는 무궁무진하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요즘은 이제 태양광 얘기를 하죠. 실리콘으로 태양광을 하지만 요즘은 이제 염료를 가지고 제3세대 태양전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발색단을 가지고 왜 발색단을 하면 특정 파장을 흡수해서 전자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자, 용어들이 있네요. 자, 크로모진 이렇게 돼 있는데 방향이 핵 같은 짝 이중결합계의 발색단이 결합한 것이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자, 컴플멘터리 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여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조적인 색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수한 파장의 색을
스펙트럼 색이라고 하고 반사해요. 우리 눈에 느끼는 색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반사해가지고 보는데, 자, 빨간색을 보이는데, 자, 시각을 달리했더니 나머지 색깔들이 반사해서 스펙트럼처럼 또는 서로 다른 색깔로 보이게 되는 것을 여색이라고 하더라.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안료하고 염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료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 보통 어디에 넣습니까? 수지하고 섞어가지고 페인트 같은 데 쓰는 거죠. 도료에. 그 다음에 염료 그러면 색을 어떻게 돼요? 색이 부착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로 어디에? 천 같은 데, 섬유에 쓰이는 것이죠.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료는 자, 색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색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입자의 크기가 적절하게 크기를 갖고 있어서 분체죠. 그러니까 가루 성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칠했을 때 바탕의 색을 은폐하는, 가려주는 성질도 있고, 또 페인트 자체의 내구성을 좋게 하기도, 내구성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안료 일으키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도막의 기계적 성질을 페인트막이다 이런 얘기예요. 보강하고 그 다음 도막에 아름다운 색채를 부여하며 내구성, 내관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 또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방식, 도장. 방식이란 말은 뭐예요? 녹이 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염료는 자, 물감의 성질이다 이런 얘기죠. 자, 참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성질을 갖는 것이고, 자, 염료에는 자, 여러 가지가 있네. 뭣도 있고 직접 염료도 있고, 그 다음 염기성 염료, 산성, 그 다음 매염, 그 다음 베트, 황화염료 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직접 염료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직접 섬유에 직접 부착되도록 하는 것을 직접 염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수용성기인 뭘 가지고 있어요? 슬픈산기나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조색단이라고. 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자, 이것이 어디에? 직접 섬유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용성에서 반데르발스 결합이나 수소 결합 등으로 셀룰로스에 직접 결합하는 것, 염착하는 것, 이것을 직접 염료라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염료에? 아주 염료에 많이 쓰인다. 종류에는 뭐가 있고? 콩고레드 등이 있고. 자, 그 다음 염기성 염료라고 하는 것은 자, 산과 결합해서 염을 만든다. 자, 우리가 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산과 결합해서 물을 생성하는 것을 염기라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아민기 또는 치연 아미노기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염기성 염료라고 한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중성이나 약한 알칼리성에서 털, 자, 단백질이죠. 명주, 이런 것 다 단백질이죠. 그래서 털이나 모직이나 또는 명주와 같은 동물성 섬유를 직접 염색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염기성 연료다 이런 얘기죠. 자,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네. 종류에는 메틸, 바이올렛 등이 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삼성 염료는 자, 뭘 가지고 있어요? 산성을 띠고 있다. 슬픈산이나 카르복실기를 띠고 있는데, 자, 명주나 모직이나 나일론 등 뭘 가지고 있는 것?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결합해서 염착한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매염연료는 매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염제를 사용해서 직접 염색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색깔이 변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섬유에 매염제를 처리해서 염료를 결합시키면 물에 녹지 않는 금속염이 되어서 염색이 됩니다. 이제 금속이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염료의 매개체가. 자, 그래서 명주나 자, 모직, 자, 실크죠. 그 다음 털, 모직, 광목의 염색에 쓰인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베트 염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뭘 가지고 있어요? 카르보니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거기에 보시면 뭘 가지고
Na2S2O4를 가지고 환원시키면 잘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액에서 염색시킨 다음 공기 중에 방치하면 산화에 의해서 그 염료가 다시 재생되어 염색된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어디에 써요? 광목이나 털이나 인조견 등에 염색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잘 채색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인디고 등이 있다. 청바지 염색하는 데 쓰이는 게 인디고죠. 자, 그 다음 황화염료도 있네요. 자, 뭘 가지고 있어요? 자, 황해 결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또는 Na2S 같은 것 가지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염색시키는데, 자, 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오닌 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황화나트륨에 녹여서 염색시킨 다음 공기 중에 방치하면 불용성, 녹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로 변해서 염색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황화염료라고 한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값이 싼 대신 채색하지 않더라. 그리고 어디에 많이 쓰인다? 검은색에 많이 쓰인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반응성 염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섬유에 공유 결합할 수 있는 형의 연료를 갖고 있다.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염료가 있으면 여기 공유 결합할 수 있는 반응성기를 갖고 있어서 섬유에 직접 부착해 가지고 자, 탈색되지 않고 지속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반응성 염료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료에 관해서는 또 뒤에 문제에서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그때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발색단과 조색단이 있다. 그 다음, 자, 직접 연료, 뭐 이런 연기성 연료, 이 정도만 구분하실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이제, 어떤 것,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소, 그리고 연료 및 염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